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미국 슈퍼볼 승리 축하 행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0여 명이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미식축구하면 그렇게 뭐 익숙한 스포츠는 아니지만 미국은 엄청 열광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슈퍼볼 오면 어마어마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인들만 열광하는 스포츠인데요. 올해 슈퍼볼은 특히나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인 트래비스 켈시가 캔자스 시티 팀 이 소속 선수라서 스위프트가 막 경기장에 직관을 하러 오기도 했고요. 또 워낙 이 두 팀이 팬층이 두꺼워서 이번 슈퍼볼 경기 중계 평균 시청자 수가 무려 1억 2,34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1억 2천만 명 정도였던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중계 이후에 TV 역사상 최고치였다고 하니까요. 올해 슈퍼볼 열기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자, 우승을 차지한 이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연고지인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유니언역 앞 광장에서 우승 축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인 행사장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모두 2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마음이 진짜 아픈 소식은 부상자 중에 어린이가 최소 8명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근데 9명이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소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날이 수요일 낮이에요. 근데 왜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축제를 보러 갔지라고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슈퍼볼이 워낙에 핫 이슈였기 때문에 이 지역 일부 학교가 학생들이 축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휴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때문에 사건 현장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많았고요. 캔사스시티 당국은 이날 행사 참가자가 총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3명 가운데 2명이 역시 또 청소년이었다. 근데 미국은 잊을만 하면 지금 발생하는 게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참 이것도 그 미국 총기 사고 집계 비영리 단체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에 따르면요. 2023년 1년 동안 미국에서 총 167명이 총과 관련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매일 118명이 총에 의해 죽은 건데요. 미국의 총기 사고 사망자는 2014년에 이미 3만 9천 명 선을 넘었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는 2022년부터 다시 4만 4천 명을 찍고 그리고 작년에는 4만 명. 그러니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총기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거냐? 그 질문의 답은 여기엔 통계의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함정인가요?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를 집계할 때 보면요. 총이랑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통계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총기 사고 집계 중에는 총에 의한 자살이나 실수로 총이 발사돼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총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통계 숫자로 나왔어도 사실은 그 해에 우연히 총에 의한 실수가 좀 줄었다거나 아니면 총으로 자살한 사람 수가 좀 적었으면 총기 사고 사망자 수도 그만큼 줄어든 착시를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미국 총기 사고 집계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매스 슈팅, 이른바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총기 난사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총기 난사 사고로 그러니까 규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총기 사건 발생 시에 피해자가 4명 이상일 때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총 632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을 했고요. 597명의 사상자와 2,380여 명의 이 부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273건이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매해 조금씩 늘어나더니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600건 이상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그러면 총기 난사가 600건이면 하루에 2번은 어딘가에서 무조건 총기 난사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게다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의 특징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총을 발사하는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장소도 막 학교,
콘서트장, 축제 장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주 캐스터도 미국 유학생활 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2000년대였는데요. 예.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도 특정 지역만 피하면은 조금 총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이게 미국 국룰이었거든요.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굉장히 좀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LA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뭐 컴튼이라는 지역이나 뭐 롱비치 이런 지역만 안 가면 평소에 총소리 들을 일 거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총소리가 막 아무 데서나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정신이 다쳤다라면서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진짜로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된 거 되겠느냐가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